그래요? 네. 저는 없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개인회생 할 때 신청을 하면 네. 법원은 무조건 다 해주는 건가요? 아나운서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법원도 똑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사실은 친구한테 돈을 줘도 되긴 해요. 아, 별도로.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네. 친구나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없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빌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21년 전에 네. 카드값을 못 내가지고 좀 힘들었을 때 그때 친한 친구 3명이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때 카드값 전부 금액은 아니었는데 네. 좀 보탬이 되라고 300만 원을 빌려줬던 적이 있거든요. 큰 돈 그래서 제가 아닌가요? 예, 큰 돈이죠. 그때 엄청 큰 돈이었죠. 제가 고시생일 때니까. 살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좀 손을 벌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은행, 카드사, 뭐 대부업체 이런데 금융기관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좀 빚이 있어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 친구나 지인 그리고 가족들에게 빌렸던 돈도 네.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죠? 네. 개인 간에 이제 빌려준 돈이었는데 네. 이걸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 받게 되면 조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친구나 지인 그리고 가족들에게 빌린 돈을 이렇게 개인회생할 때 신청을 하면 네. 법원은 무조건 다 해주는 건가요? 아나운서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법원도 똑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은행이라든가 카드사 이런 금융기관들은 일정 정도 내가 대출이 나가면 뭐 카드가 나가면 사용하신 분들이 연체가 얼마 정도 발생하더라 이런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도 계산을 그걸 해서 이자도 받게 되는 거고 일정 정도 손실을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친구 믿고 아니면 지인을 믿고 막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탕감을 해준다? 조금 법원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청은 다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쉽게 받아주진 않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신청을 할 때 뭔가 좀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꼼꼼하게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어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을 빌렸으면 돈을 빌린 내역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입금된 내역을 소명하라고 하시죠. 이자를 지급했으면 그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통장으로 다 소명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 사용처가 어떤지 이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시죠. 그래서 이 자료가 다 충분히 있다. 그러면 받아주시는 거고 자료가 없어요. 빌렸다고 서류는 들어왔는데 실제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럼 개인회생을 할 때 이렇게 지인들에게 빌렸던 개인 간의 거래에서 포함을 해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결과가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결과가 사실은 신청하시는 채무자분한테 유리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포함해서 신청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게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이 신청하시는 분이 금융기관의 채무가 1억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결정을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서 36개월 3,600만 원을 받는 걸로 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매달 100만 원을 내면 그 100만 원이 다 은행 카드 금융기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은행카드 금융기관 빚이 1억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친구, 지인들, 가족들한테 빌린 돈이 또 1억이 있어요. 그래서 총 채무가 2억이 돼요. 네. 근데 내가 똑같이 100만 원씩 36개월을 내면 은행 금융기관 쪽으로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가죠? 아, 50%. 예, 50%니까 비율이. 그리고 친구, 지인들, 가족들한테 50만 원이 또 가겠죠. 이게 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면. 그럼 법무사님, 네. 이렇게 친구들이나 가족들, 지인들이 빌려줬던 돈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렇게 네. 결정이 나면 이 지인들은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질문도 많이 주시는 편인데요. 네. 개인회생도 그렇고 파산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딱 끝나서 이분이 면책 결정을 딱 받았다.
그럼 면책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그 이상 돈은 못 받죠. 원칙적으로는. 친구한테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친구한테. 근데 이때 사실은 친구한테 돈을 줘도 되긴 해요. 아, 별도로. 예, 별도로 줘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 면책이라는 의미가 채무가 아예 없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책임을 면한다는 거거든요. 채무는 있는데 책임만, 빚을 갚을 책임만 없어지는 거예요. 법률상 용어로 자연채무라고 하거든요. 그게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는 못해.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채무자는 내가 여유가 생기면 주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 오시면 고민하시는 게 법무사님, 이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회사 직장 동료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우리 누나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이걸 넣어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또 마음이 또 안 좋으니까. 사전에 뭐 내가 친구 돈은 직장 동료 돈은 꼭 갚아주고 싶은데 개인인생 할 때 이걸 포함시키면 좋다고 하니까 넣기는 해야 되겠고 고민되신다고 하면 친구분한테 그냥 찾아가세요. 직장 동료분하고 만나세요. 힘들겠지만 만나셔서 내가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들어가야 되는데 네 채무도 같이 포함해서 넣으면 이렇게 좋다더라. 그러니까 같이 넣을게. 이해를 좀 해줘. 대신 내가 3년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금융기관 빚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나머지 빚도 최대한 좀 갚아볼게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오늘은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금융기관 채무 법원에서도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개인 채권자, 친구나 지인들, 뭐 거래처 사장님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이 채권자로 포함돼서 들어오면 법원도 고민이 좀 많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걸 과연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원칙은 같이 포함시켜서 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사전에 꼭 상대방 그 개인분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